혹시 그 카페에 올린 그거 보셨나요? 뭐라고 그러죠?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뭐 일들인가? 스크랩에서 올린 거 혹시 보셨나요? 아, 갈대님 보셨어요? 예. 아, 우리가 이 삶에서 가령 기적이다, 뭐 신비하다, 또는 불가사의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삶의 현상 경험들이 있죠.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건 도저히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 이런 경험들이 있죠. 아주 신기한 것. 예를 들면, 북극 쪽에 가면은, 오로라라고 하는 게 하늘에 이렇게 펼쳐진다고 그러죠. 그런 걸 보면은 너무 신비해가지고 아주 넋을 잃게 된다고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저런 게 하늘에 저렇게 펼쳐질 수가 있지? 라는 거예요. 카페에 그런 것들만 모아서 이렇게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린 게 있어요. 정말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라고 생각되는 이런 일이에요. 자, 혹시 여러분들이 직접 그런 걸 경험한 것 중에, 야, 이건 너무 신비해. 이건 도저히 기적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이건 불가사의해. 예? 라고 생각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나요? 어떤 그런 현상 경험이 있나요? 어떤 게 있어요? 오늘 오면서 오늘 들어가지 말고 길 옆에 중간에 차 세워야지 자리 하나 나겠지 하고 왔더니 진짜 한 자리가 딱 나고 있어. 예. 신기해. 그 신기해요. 예. 자, 제가 전에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는데, 대전 바로 위에 그 휴게소인데, 휴게소 가기 전에 보니까, 아니, 고속도로 옆에 차가 언덕에 이렇게 올라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뒤집어진 것도 아니고 딱 가서 앉아 있어. 근데 그냥 올라가는 길도 없어.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뭔가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튕겨서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차가 저를 어떻게 올라가서 그것도 뒤집어지지 않고 이렇게 딱 앉아 있지?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갔는데, 왜냐면 거기는 바로 올라가는 길이 없으니까. 응? 근데 차가 그 애가 딱 올라앉아 있는 거예요. 뒤집어진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달리다가 또 어떻게 부닥쳐가지고 어떻게 부서진 흔적도 없어. 어떻게 그 갔을까? 휙 날라서 가서 딱 앉아 있는 것 같아. 자, 이게 도대체 이 올라가는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그러니까, 이 주위에 하나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가다가 올라가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올라가는 길에도 나무들도 있고, 턱이 있어가지고, 차가 올라갈 수 없는 길이야. 그런데 그 차가 거기에 가서 딱 앉아있더라고. 확인했어요. 누가 헬기로 그렇게 가져가? 확인을 해봐야죠. 그래요. 야, 이건 참 불가사의다. 이건 도대체 이 생각으로 어떻게 올라갔을지가 도대체 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 그런데 그런 세상에 새의 어떤 색깔들을 보면은, 어떤 새는 뭐 천사조라고 이름한 그런 색깔이 있는데, 색깔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떻게 새의 깃털 색깔이 이럴 수가 있지? 왜 이런 새가 있어요? 그래서 뭐 물고기도 그런 게 있고, 참으로 자연 현상 중에 그런 게 많죠. 자, 요런 것들만 모아가지고, 근데 혹시 연주님은 보셨어요? 왜 카페에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거라고 제가 스크랩에 올리는 거. 예. 근데 별로 그런데 재미가 없는 모양이지. 다들 짧게, 저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죽 재밌었으면 그다가 올려놨겠어요. 한번 보라고.
예. 예.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세상에 가장 불가사의한, 가장 신기한 어떤 현상이 어떤 게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 거 하나씩 없나요? 아니 저는 제가 경험한 건 아닌데 TV에서 보면은 그 새가 점치는 게 있더라고요. 뭐 그 사주를 넣으면은 세 점 있어요. 네, 새가 이렇게 뽑아. 그러면 그 보는 사람이 그걸 읽어주면은 맞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것도 신기하지만 새가 또 그걸 본다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예능에 나와 있었는데. 예, 신기하죠. 또 신기한 건 뭐예요? 저도 이제 얘기하니까 제가 이제 와이프랑 점을 보러 갔습니다. 점을 보러 갔는데 쌀을 사갖고 갔는데 초도 사갖고 가고 촛불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저는 그런데 안 따라가는데 가자고 해서 하여튼 뭐 때문에 보러 갔는데 이제 물을 이렇게 받아서 쌀을 이제 저희가 사갖고 간 거예요. 하여튼 저기 너희들이 했는데 사갖고 간 쌀이어서 의심할 수가 없는데 물에다가 쌀을 부으면 이렇게 휘저었으면 쌀이 다 가라앉지 않습니까? 근데 뭘 이렇게 주문하고 하니까 쌀이 물 위에 다 뜨는 거예요. 사가지고 간 쌀이? 네, 사가지고 간 쌀을 부었는데 가지고는 저도 이제 저기 천안에 있으니까 밥도 해보고 뭐 쌀이 떴다가도 이게 서로 다 가라앉는데 쌀이 떠서 또 가라앉은 쌀도 또 뭐 주문하면서 하니까 쫙 뜨고 뭐 이제 촛불을 켰는데 이제 촛불이 그분이 말하는 대로 초가 막 저기 막 두 줄처럼 이렇게 막 활활 타는 초가 있고 똑같은 초인데 어떤 초는 비리비리해서 꺼진다고 하니까는 그렇게 꺼져버리는 초도 있고 똑같은 공간 안에서 뭐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는 제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도 이게 뭐 어떻게 저렇게 쌀이 뜨지 쌀이 뜬 게 더 촛불이 하나는 막 두 가닥으로 막 치사해서 금방 초가 다 타는 경험이 있고 한쪽은 뭐 다시 붙여도 이렇게 꺼지는 경험 뭐 그렇게 하고 또 종이에 이렇게 해서 그 쌀에다 어떻게 얹으니까 글자가 나오고 그래서 뭐 마술 부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하여튼 희한하다 하고 나왔어요. 예. 사실 마술도요. 요즘 유행하는 마술 보니까 애들이 막 이런 박스에 아무것도 없는데 애들이 나왔다 그러고 사람도 없애고 와 근데 이건 눈속임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진짜 다 그렇게 되는지 요즘 점치려면 최소한 어떤 일정 부분의 마술은 갖고 제가 맛은 아닌 것 같아요. 물을 하긴 아니죠. 물을 먹으면 안 맞죠. 물은 하기는 아니고 아니 가라앉았다가도 또 떠요. 또 휘졌으면 물에 무슨 성분이 아니 또 뜨더라고요. 가라앉았는데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잘 맞히냐 안 맞히냐잖아요. 맞아. 아니지. 자, 그럼 갑자기 점 이야기로 바뀌네. 어떻게 보면, 어디에 가면, 이 물에 발을 담그면은, 요 색깔이 확 변한대요. 색깔이 확 변한데, 발을 담글 때마다, 여기 디딜 때마다 물이 색깔이 확 바뀌게 된대요. 자, 온갖, 신비한 현상들, 이 우주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현상들을 유튜브에 가면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돌도 이렇게 동그라만 이런 돌들이, 큰 돌들을, 이건 뭐 사람이 가공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큰 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돌이 반으로 딱, 어떻게 칼로 자른 것처럼 이런 돌도 있고, 이건 도대체 불가사의하다. 도대체 이거는 불가사의가 뭐예요? 도대체 생각으로 이해될 수 없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불가사의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도대체 이 생각으로, 생각사자, 의논할 의자죠. 생각으로 굴려가지고 이해될 수 없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바다 속을 이렇게 걸으면은 바다가 발 디딜 때마다 확 색깔이 환상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예. 야, 도대체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 응? 그래서 이런 것을 사람들이 신비하다, 응? 불가사의하다, 또 기적이다, 라고들 이야기하는 그런 현상들이죠. 자, 이 중에 견성하신 분, 자, 연보살님 견성하셨다고 그랬나? 응? 입안 열기를. 지금 상만 높아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자, 이런 현상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가 분명하다면은, 그러면 견성했어요. 응? 응? 자, 이 불가사의가 아니고, 신비가 아니고, 기적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면은, 그럼 견성했어요. 그러나, 이거 모르겠다. 그럼 견성한 게 아니에요. 응? 좀 모르겠네요. 그럼 부모님 알아요?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럼 이야기해봐요. 혼자 말지 말고 이야기해봐요. 우리 그 경험에서 비교 때문에 그냥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걸로 좀 이해를 합니다. 경험의 비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도 못 봤다라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임이 신기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쌀이 뜬다. 여태까지 우리 경험에 쌀이 가라앉았는데 가라앉았다는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그게 전혀 신기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하는 보이는 그대로 현상이 뿐이지. 뭔 말씀이죠? 그리고 뭐 그래서 오로라도 우리가 오로라를 못 봤기 때문에 신기하다. 그게 갑자기 신기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우리 비교를 통한 우리 경험, 우리가 경험에 대한 어떤 잡음, 우리가 이게 맞다고 하는 평소 개개인들의 경험, 그게 없다면은 절대 그런 현상들은 생기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미 생겨났잖아요. 이미 신비함이 나 있잖아. 좋아요. 그럼, 신비함이라는 자, 것도 그러면은 말을 좀 바꿉시다. 좋아요. 그러면은 말을 좀 바꿉시다. 좋아요. 신비하지도 않고, 기적이지도 않고, 불가사의하지도 않은데, 그런 현상이 그러면은 신비하지도 않고, 기적이지도 않고, 불가사의도 아니니까, 그런 현상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분명하면은, 그럼 신비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불가사의도 아니죠. 사실은 신비다, 기적이다, 불가사의라는 말은 왜 있게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똑같이 이 불가사의라는 말이 가사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해될 수 없는, 가니까, 이해될 수 없는 그러함을 불가사의라 그러는 거예요. 불가사의. 자, 그래서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신비하다 또는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과학이라는 것이 발전하면서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죠. 이제 옛날에는 신비하던 게, 그게 신비한 게 아니었어. 불가사의라고 했던 게 불가사의가 아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비하다라는 것이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응? 자, 그런데 여전히 이런 과학이 이만큼 발전한 시대에서도 그것이 신비하다는 것이 단지 보이는 현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신비하다. 이 신비한 게 아니라 이런 것은 뭐라고 그럴까? 새롭다라고 하는 거고, 신비하다 이런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 이거는 뭐 신이 어떻게 한 게 아니라면은 가령 이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어떻게 그런 현상으로 드러날 수 있는지 이게 분명하면은 신비다 기적이다 불가사의라 그러지 않겠죠. 근데 단지 맨날 보던 거하고 다르다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신비하다고 그렇지 않죠. 새롭게 보는 것도 우리는 신비하다고 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 말고 이런 현상이 아무리 처음 보는 것 같고 아무리 예를 들면 저는 그 새 천사종과 그 새를 보고 야 어떻게 새의 깃털 색깔이 이럴 수가 있지? 라고 물고기도 뭐 보니까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물고기도. 자, 그런데 이런 데 대해서 이게 뭐 좀 새롭기는 해도 신비하다, 기적이다, 불가사의라고까지 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는 너무 신비해. 이거는 뭐 기적이야. 이거는 불가사의야. 라고 하는 것도 아마 없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왜, 어떻게 이런 현상으로 드러나는지. 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자, 결국에는 신비다, 기적이다, 불가사의라는 말이 있으려면은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드러나는 이치가 분명해. 라고 한다면은 불가사의도 아니고 신비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겠죠. 자,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이거는 처음 본기 때문에 다른 거와 비교로서 이거는 도저히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없기 때문에 신비 이거 말고 왜 어떻게 이런 현상으로 드러날 수 있는지 그것이 분명함으로써 불가사의가 아닌 이런 것. 뭐 어떤 이론으로 다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 나타난 현상을 아니 스스로 그러한지만 그냥 간단하게 뭐 어떻게 그걸 전부 다 이야기를 하겠어. 대충이라도. 그러니까요. 어떤 드러난 현상에 대해서 뭐 과학자들은 계속 파악을 하고 마술, 신기한 마술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서 다 알 수가 있겠죠. 그 근본적인 거는 일단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 그 근저에는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이 바탕해서 그런 어떤 의문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걸 붙잡음으로 해서 그런 현상들이 이제 또 다른 현상들이 또 만들어지고 그런 과정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룡포님은 하여튼 이 세상에 어떤 현상이든 불가사의다, 신비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예. 구룡포님에게 그렇게 느껴지는. 네. 그냥 관념 때문에 다 발생하는 일이다. 뭐 유의법의 세계라고 하잖아요. 관념이 만들어낸 모든 의문, 그다음에 솔루션도 그렇고 해답도 그렇고. 그래서 그 유의법 쪽에 살기 때문에 그런 의문부터 모든 게 신기하게 느껴지고 하는 거지. 그런 관념만 없다면은 뭐 신비할 것도 없고 어떤 의문에 대해서 파헤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별로 들지 않을 것 같고. 구름포님은 저는 그게 반대로 저는 이 현상에서 이렇게 드러난 이게 진짜 궁금해요. 인들의 집합체일 수도 있고 각자 5만 가지 색깔 띠는 그런 새도 어떤 인의 드러남일 수 있잖아요. 그 색깔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그런 경험들을 규정했기 때문에 저기 노란색이다,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까만색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없었다면은 그 색깔, 아름다운 색깔이라는 개념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게 왜 인간이 이렇게 드러나느냐. 통달해가 그렇게 그런 게 사라졌어도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 남자도 마찬가지죠. 물론 관념이지만 그러한 관념 우리가 사는 이 관념으로 사는 세상에서 네. 다름이 존재한다는 거는 물론 관념이죠. 관심이죠. 네. 그렇지만 그 무의에서는 관념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유지가 되고 소멸하고 그러니까 그게 난 밀림 아직 속에서 혼자 산 사람은 진짜 우리 짐승이 같은 관념이 없다니까요. 같은 인간으로 자, 태어나서. 그러니까 우리 같은 관념이 없다 하더라도 밀림에 사는 사람에게도 역시 그러한 현상의 경험은 있을 수가 있죠. 가령 이제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웠다 하는 부처님 눈에도 가령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현상으로 보일 수가 있죠. 예. 자, 그러니까 가령 그런 현상은 관념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렇게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의 문제죠. 그렇게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의 문제예요. 그것이 상으로까지 관념으로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부처님 눈에도 이 세상이 아무것도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듯이 이 빨갛다라고 부처님은 규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가령 색깔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람이 없고 부처님 눈에는 전부 다 흑백으로 보이는 것도 아닐 거고, 그리고 부처님 눈에 가령 이런 것도 구분이 안 되는 형상도 없는 그런 세상이 아닐지니, 여전히 가령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신비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은 신비하다라고 하는 그렇게는 말씀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경험, 상으로 되지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다양한 색깔, 다양한 모습, 모양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경험이 없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드러나는 다양한 모습, 다양한 색깔, 그리고 또,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스냐타님 말 맞다나, 세상에 가장 신기한 현상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는 현상만큼 더 신기할까? 어떻게 사람이 요렇게 되어질 수가 있지? 요렇게 되어질 수가 있지? 우리는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지. 당연하다고 않다면은 세상에 요렇게 오묘할 수가, 요렇게 이상할 수가, 만약에 이게 사람 같은 장난감이 있다면 이거 얼마나 이게 신기한 장난감이 되겠어요? 사람과 비슷한 요즘 로봇 같은 게 나오면은 이것도 신기해가지고 그러는데 사람하고 똑같은 장난감이 있다면 이거 얼마나 신기하겠어? 네, 그런데 사람과 같은 요렇게 드러나는 요런 게 어떻게 요렇게 드러날까? 이게 사실 오늘 스냐타님이 이야기를 했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요렇게 드러나는 요런 현상들, 우주만물 만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만물이다, 만상이다. 만상이라는 것은 다양한 현상이죠. 색깔, 이 모양, 또는 기능, 이런 우리가 이렇게 작용되는 게 어떤 사람은 뼈가 없는 사람 같이 요렇게 자유자유로 이게 휘어진 사람도 유튜브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자, 요렇게 어떻게 우리 손가락이 요렇게 한다면 손가락이 뒤로도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자, 요렇게 다양한 이제 모양, 색깔, 또, 가령 이렇게 다양한 움직임이라 그럴까? 다양한 기능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드러날까? 드러나는 이치에 분명하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 이게 분명해서 신비가 없고 기적이 없고 불가사의가 없다라면은 그러면 견성한 걸로 인정해 줄게요. 자, 구령폰이? 네. 그래요? 견성했네? 깨달았네? 견성 자체도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견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있다.
아무튼 뭐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 유튜브에 보면은 정말 눈이 의심스러운 이런 게 드러나죠. 제가 그래서 그런 걸 보려고 모니터가 큰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이 컴퓨터 노트북이라 이게 너무 적어가지고 실감이 잘 안 나는 거야. 이 지구상에도 너무나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곳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현지에 갈 수는 없고 현지에 가볼 수는 없고 좀 모니터가 크면은 아주 실감나게 이게 화질은 점점 좋아져 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 시골 엄마 집에 하나가 남는데 42인치짜리 모니터 TV 겸용 이게 있는데 우리 엄마는 이거 보시지도 않더라고. 거실에 있는 큰 거 그거 보시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와서 요 앞에 가까이 두고 보니까 아주 커서 아주 볼만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시간 나면 그런 걸 봐요. 그런 거 보면은 전 세계 여행지요? 현장에 가서 보는 것보다 더 잘 볼 수 있는 거야. 왜냐면 현장에 가면 밑에서 이렇게만 보는데 거기서는 막 하늘에서 보고 막 다양하게 보여주니까 그래서 거기에 지구상의 온갖 비경, 온갖 현상들 정말 이런 것들을 앉아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자, 불가사의는 아니어도 신비는 아니어도 참으로 볼만해요. 참으로 볼만해요.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이것처럼 이 재미있는 구경이 있을까? 사람을 이렇게 구경하면은 그만큼 재밌는 일이 없대요. 그래서 2층에서 1층에 사람들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 노는 걸 가만히 보면 세상에 이렇게 신기할 때가 없대요. 이렇게 재밌을 때가 수가 없대요. 자,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드러나지? 진짜 이걸 어떻게 누가 만들었지? 또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예, 자, 이렇게 드러나는 어떻게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치가 분명하면은 그러면은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요.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맨 처음에 깜빡거리면서요. 빛과 어떤 깜빡거리면서 뭐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게 휘뿌옇게 맨 처음에 흑백으로 보였다가 그것이 반복되면서 칼라로 이렇게 변형이 되고 그것이 색, 수, 이제 그것이 뭐가 물체가 있는 것 같으니까 느낌이 생기고 그것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상이 생기고 색, 수, 상, 행. 그러면은 그것이 막 이렇게 시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그게 행으로 느껴지고 그 다음에 식은 우리가 이거를 경험으로 해서 쌓여진 지식. 이래서 색수상행식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게 식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유물론 있잖아요. 유물론. 그 유물론자예요? 처음부터 깜빡깜빡한 게 있었다 이렇게 규정부터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규정부터 우리 들어가기 때문에 시발이 이렇게 가만히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건 아닐까? 자, 그거는 인식이죠. 인식. 그래서 그것을 인식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우리의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유식에서 다뤄요. 유식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인식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중론에서는 가령 이것이 무언가, 이것이 이거란 게 뭔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요것의 사실이 뭔가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는, 사실을 드러내는, 그래서 이걸 법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수냐탄 이야기한 인식론이, 예, 왜냐면은 요게 어떻게 인식되느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이게 뭐냐는 지금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요게 어떻게 인식되느냐를 지금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인식의 문제고, 요 자체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인식과 관계없이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인식이 없을 때도. 인식이 없을 때도 저게 있어요? 자, 이게 없으면 어떻게 인식되겠어? 봐요. 자꾸 이게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인식의 표상이다. 인식의 투사다 그래요. 인식의 투사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없다면 아예 인식이 일어나질 않죠.
그래서 중간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소연연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게 조건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아예 인식이 일어나질 않아요. 이게 있으므로 인식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단지 요게 요렇게 보여라고 하는 것은 인식의 투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실제로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요게 요렇게 실제의 경험은 눈으로 요 경험이라면은 이것은 그 경험에 대한 해석이죠. 인식이라는 것은 그 해석대로 보이는 것 같은 착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인식이고 요 자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법론이에요. 그래도 그게 뭔가 알고 보면은 이게 이제 헛개차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걸 지워버리면은 그걸 지울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날려버린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날려요, 그래? 응? 그걸 어떻게 날려버려요? 자, 인식이 안 되는 경우죠. 인식이 안 되는 경우죠. 인식이 안 되면 그게 문제가 되지도 않는데 뭘. 인식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인식이 안 되면 문제도 안 되는데 뭐. 거사님이 물론 기차 타고 가다 지나가는 것처럼 어디다 어느 상을 포커스를 딱 둬갖고 찍지 말고 그냥 상은 상대로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에다 포커스를 맞췄을 때 거기에 의식이 쫓아오고 생각이 쫓아오고 여러 사건들이 이렇게 그거 컵 하나에 중첩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생각들이. 그렇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예, 수자님 너무 생각으로 뭘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생각으로 자꾸 뭘 맞추려고 그러는데, 예, 자, 생각으로 뭘 맞추려고 하기 이전에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는 경험이 먼저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생각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이 뭔지도 아직 분명하지 않은데 생각으로 맞추면은 그거는 모래바닥 모래성 쌓는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자꾸 생각으로 뭘 맞추려고 생각으로 짜 맞추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서는 끝없는 의문과 의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왜 스스로 분명해지는 길을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는 왜 무주상이라고 그러겠어요? 생각으로 정리정돈이 좀 돼야지 제 마음이 가라앉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건 예. 우선 그거는 생각이라는 것을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선 생각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만 이해가 돼도 생각이 가라앉고 가라앉지 않고 어디 있겠어요? 사실이 아닌 건데. 예. 자,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주 만물 만상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들 참으로 다양하죠. 우선 사람이라는 현상 참으로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지? 누가 이렇게 만들었지? 어떻게 날 때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지지? 예, 자 바로 우주 만물 만상이라는 것. 그 온갖 모양들 새나 동물들이나 또는 자연 현상들이나 온갖 다양한 색깔, 모양, 냄새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날 수가 있지? 또 그것들의 움직임이라는 게 기는 놈, 나는 놈, 뛰는 놈, 그 동작이라는 게 사람이 참 너무나 다양하고 별별스럽죠. 어떻게 도대체 이걸 정말 하느님이 창조하셨나? 하나님이 창조하셨나? 예. 자, 어쨌든, 이런 데 대해서, 그런데 일말의 의심이 없는, 그래서 불가사의다라고 할 수 없는, 신비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면은, 그러면 깨달음이라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분명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신비하고 신기하고
기적이 있고 불가사의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깨달음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자, 어쨌든 부처님한테는 불가사의도 없고 신비도 없고 기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현상으로 드러날 수 있는지가 이치적으로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경험적으로 확인된 이치 이해가. 그 좀 쉽게 좀 가르쳐 주세요. 응? 그거 좀 쉽게 좀 가르쳐 예, 주세요.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안다라고 규정한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자기 생각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알 수가 없어요. 자, 그걸 쉽게 좀 가르쳐 주세요. 왜? 그거는 쉽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스스로 분명해져야 돼요. 말로서 가령 이렇게 생각으로 규정되고 이해된다고 해가지고 가령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경험으로 분명해져야만 거기서 더 이상 의문이 없어요. 어떤 사람의 말에도 미혹되지 않아요. 자, 중론에서 뭐라고 그러냐? 도대체 우리가 이 깨달음에 든다라는 것의 증거가 뭐냐? 깨달음에 든 사람이라고 하면은 도대체 이 어떻다라고 볼 수 있는 거냐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세상의 어떠한 말에도 미혹됨이 없고 어떠한 모습에도 미혹됨이 없고 자, 스스로 분명한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 들으면 이 말인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인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왜 아직 스스로 분명치 못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이런 말 저런 말을 들으면은 오히려 거기에 미혹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사실 법에 맞는 말인지 맞지 않는 말인지가 오히려 분명하지 거기에 따라서 미혹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동요, 의문, 의심, 흔들림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스로 그러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더 이상 뭔가 내가 안다라고 규정해서 그 아르마리를 붙잡고 가령 수행이 이렇다, 세상이 이렇다, 도가 이렇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끝없는 스스로의 그 미혹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점을 한번 점검해 보십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